도충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충격은 도충농막격이라고도 합니다. 비천농막격, 도충농막격 이렇게요. 도충농막격은 병호와 정사일에 태어난 사람을 도충농막격이라고 합니다. 도충격, 이 도충농막격도 고시공부에 필요한 격으로 사법행정고급관리가 되는 팔자들이 됩니다. 고급관리가 되는 팔자이기 때문에 도충격이 되든 비천농막격이 되든 정말로 중요한 사주팔자이므로 꼭 이러한 기회가 오게 되면 꼭 만들어서 하게 되면 좋은 팔자를 타고난 자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도충농막격, 도충격이라고 합니다. 병호 일생이 사주 중에 오가 많아 오화가 주중에 없는 자수를 충하여 오면 자중의 개수를 병일의 관성으로 작용이 되어 규명이 된다. 그러나 미토가 있으면 오와 미가 합의되어 오미로 반합하여 자를 충하지 않아 쓰지 못하고 또 임계자가 있으면 관살 충궁 전실로 불가하여 파격이 된다. 사주팔자는 파격이 되더라도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사일생의 사주 중에 사화가 많아 사화가 주중에 없는 해수를 충하여 오면 해 중에 임수 관성과 간목 인수를 충출시켜 정일의 관성과 인성으로 작용이 되어 귀명이 된다. 이렇게요. 그러나 진토가 있으면 진중의 계수와 사중의 무토가 무게암합이 되어 해를 충하지 않아 쓰지 못하고 또 임계자가 있으면 임수, 계수, 자수가 있으면 관살이 되기 때문에 정화에서 관살이 되기 때문에 충궁전실로 불가의 파격이 된다. 이 격은 경자일, 임자일, 계해일, 신해일, 병호일, 정사일로 6종이 있지만 그 중에 경자일과 임자일, 계해일, 신해일은 정비천농마라 하고 병호일과 정사일 두 종류는 비천농마라 도충농막격이라 한다. 이 중에 경자일, 임자일, 계해일로 구성된 것이 해자가 지지에만 있으면 부귀한다. 경자일, 임자일, 비천농마는 인술, 인목과 술토와 미토가 있으면 더욱 귀하게 된다. 신해일, 계일에 해가 많이 있고 무관 합하면 부귀한다. 이 사주를 보면 법조인 검사사주팔자로 되어 있습니다. 신강과 신약 구분이 어려운 명조이기 때문에 이 사주를 써놓은 것입니다. 신유년 경자월 병호일 갑오시 이렇게요. 병화일간에 태어나서 오가 있으니까 이렇게 도충농막격으로 보는데 자수가 좌우충하기 때문에 도충농마가 된다 안 된다는 이 가부간의 결정이 잘 안 되는 문헌상으로 안 된다 했지만 도충농마로서의 법조인이 돼서 잘 운영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팔자도 도충농마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좌우가 충이 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주는 신강인지 신약인지 구분이 어렵고 또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주팔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병화일간의 병호일은 양인, 일인격, 병호에서 오가 됐으니까 도충격, 병에서 자는 정관이니까 정관격 또는 재생관격 이렇게 사주를 보게 됩니다. 이 사주는 정제와 정제가 천과 지에 유사해 있고 또 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주팔자가 재물은 분명히 많이 있는 사주팔자입니다. 이 재물이 많다는 말은 대운이 내 몸으로 잘 흘러 들어오면 과연 크게 부를 누리기도 하고 재와 관, 명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건명이 때는 신금이 음간으로 경자를 역으로 하면 기해, 무술, 정류, 병신, 을미, 가보, 개사 이렇게 사주팔자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팔자는 이렇게 제가 빨갛게 화국으로 이렇게 남방 화국이 되고 요거 신유술 금국이지만 여기 보면 남방 화국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대운은 1대운에 해당되기 때문에 1, 10일, 20일, 30일 이렇게요. 그러면 또 1, 10일 여기 보면 10일에 무술이라는 글자가 있죠. 무기는 토 이렇게 해서 토로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사주팔자를 보기가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10일에서 21세, 20세 사이에 인호술 화국에 대해서 고시 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격국은 병호, 도축농막적, 일인격 또는 정광적, 경자로 해서 재생광적 이렇게 사주팔자를 이루어준 것입니다. 이 사주는 신강시장 어려운 것으로 참고 바랍니다. 용신은 자중의 개수, 이 사주가 신강하다는 것입니다. 사주팔자가 왜? 제가 왕할 때에는 신강, 관이 왕할 때에는 신약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재상이 왕할 때는 신강, 관이 왕할 때는 신약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호, 갑오로 넉자가 이루어져 있지만 이 사주에 경금, 신금, 유금이 있어서 이 사주가 신강사주가 됐다는 거죠. 다시 한번 봐봅시다. 이 사주는 신강신앙이 어려운 것으로 참고 바랍니다. 용신은 자중개수, 자중에 보면은 개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다가 태라고 쓸 게 아니고 이렇게 임계라고 이렇게 써야 될 것 같네요. 임계. 임계가 아니라 임계. 임계. 임계 이렇게요. 임계를 쓰면은 임계 여기 있다. 이렇게요. 자중의 개수를 용신으로 사용한다. 이런 거죠. 선우는 금과 수운이고 아구는 목화운은 아구이다. 왜냐하면 신강사주는 비겁은 인성과 비겁은 아구이 되고 식재과 노는 선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이 사주는 병월생이 시지의 오화를 얻어 도축농막계이다. 그러나 도축농막계의 가장 거리는 월지의 자수가 있어 충월하니 이 기억 또한 별격으로 추론해야 된다. 이렇게 별격으로 추론해도 도축농막 기운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를 논하는 것은 신강신약을 구분하는 법에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병일의 자월은 본래 한습한 계절이 되어 화를 요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신약사주가 분명한데 병호일에 시지의 갑오시로 병화 신을 도우는 일주와 시주로 되어 있어 약변위강이 된 사례로 관성자수를 용할 수 있으며 재성인 금을 시신으로 용하게 되어 규격이 된 사례다. 사주의 강약을 구분하는 법에 연월일시 중 일과 시의 비견겁제 인성으로 이루어지면 신강이 되나 상황에 따라 보게 되는 것이다. 연월이 관성이고 연과 월이 관성이고 일시가 비겁으로 이루어져도 신약이 되지만 연월이 사절이 되고 관성 재성으로 구성되면 신강이 된다. 이렇게 보면은 사절로 사와 절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됐지만 사절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신약이 된다. 신강이 된다. 자세히 보셔야 되겠죠? 연과 월이 관성이고 연과 월이 관성이고 일시가 비겁으로 이루어져도 신약이 되지만 연월이 사절이 되고 재성으로 구성되면 신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연월이 관성이 되고 재성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면 신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잘 모르면 신강인지 신약인지 몰라서 이 팔자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를 자세히 보는 법을 연구하게 돼야 됩니다. 이 사주는 곤령 여명의 팔자입니다. 임신년 임자월 정사일 을사시 정화일간의 사사 도충 농막격. 그런데 임정에서 자는 편관 격을 자와 자묘유는 자생으로 격을 이루기 때문에 자수 정화에서 자는 편관격 이렇게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주팔자는 이 곤명의 여명의 임수가 양간으로 임자를 역행하며 신의 경술 기유 무신 이렇게 사주팔자 되어 있는데 이 사주는 정사의 을사로 분명히 비견과 인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관성이 임자 임신으로 신자진 수국에 또 사신합수 관성이 왕성하다 보니까 이 사주는 신약사주라는 것입니다. 신약사주. 아까 것은 전에 앞에 있는 것은 이렇게 된 것은 신유 같은 병호 갑오로 되어 있지만 자수가 크게 힘을 발휘하지 않고 재성이 왕하니까 신강이 됐지만 요 사주는 관성이 왕성하여 신약사주가 된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정화일간의 사다로 도축농막격 자수 편광격이 된다. 자수로 편광격. 자생으로 격을 이루는 자묘유는 자생으로 격을 이루니까 편광격도 됩니다. 정화일간을 보면 여성적인 사람은 정화는 노루를 뜻하고 음화이며 예의가 깍듯한 사람입니다. 별성, 별의 기운이 있고 등불, 별빛, 구변술이 능란하고 영성, 머릿속에 들어있는 특이한 형이상학적인 힘이 있는 영성이 있고 다정스러운 여성스러운 사람이 많으며 여성들은 키가 큰 사람이 많다. 방위는 남방이고 색사가 적색이고 전주자의 상이다. 하늘에서는 달, 땅에서는 등, 인체에서 심장을 말한다. 연월이 관성으로 이루어져 신약이다. 연월이 관성으로 이루어져 신약이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연과 월주가 관성으로 이루어져서 신약이다. 이렇게요. 연월지가 신자로 수국이 되고 연신금과 사화가 사신합수가 지지가 전부 관성으로 화하여 식상이 용신이다. 아하. 관성이 많으면 사주팔자에 관이 많을 때는 식상용신 꼭 외우셔야 돼요. 관성이 이 사주가 신약사주면은 화도 용시되고 목도 용시되고 토가 사중에 무토가 용신이 된다는 겁니다. 식상용신 이렇게요. 식상이 용신이 되는 그런 팔자가 된다. 그래요. 왜 식상용신이냐면 토는 수를 토극수하기 때문에 식상무토를 용신으로 취용한다. 조금 어렵지만 자세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부 관성으로 화하여 식상이 용신이다. 조로 보면 화를 용신으로 취한다. 이렇게 해자축 월생은 조우 용신은 화가 되고 그러지만 이 사주로 정사을사로 화기가 왕성하니 무토 용신을 하고 화를 희신으로 보고 하면은 좋은 사주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주를 한번 봐볼까요? 화가 용신이 되면 이 토가 술토가 여가 있죠. 술토 이렇게 대운이 아니라 오대운이면 20살부터 급발하는 팔자가 되는 겁니다. 급발 이렇게 무토, 기토, 유금, 신금, 무기,
토생금 뭐죠? 천생지를 하고 정미일주도 천생지지만 병호일주는 이렇게 간지동운으로 이때 대단히 희발한 정미 무토부터 정미 병호 을사갑까지 어마어마하게 급발전할 수 있는 사주팔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일지에 연지에 신금 정제가 있고 사중에 경금이 있고 사중에 경금이 있기 때문에 이 사주팔자는 재물도 왕성한 사주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살이가 아름답고 좋게 이루어질 수 있는 팔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주팔자를 또 보면은 정화일간의 사다로 도축농막적 자수로 편광적 정화 노루작 음화로 이렇게 해서 성별 이렇게 사주팔자가 별 등불 구변술 영성 다정스러운 여성적인 키가 큰 사람이 많이 있는 팔자입니다. 이 사주를 보면은 조로는 화를 용신으로 취한다. 용신은 사중무토, 선우는 목화토, 토중에는 미토, 술토가 기고 아구는 금수. 이 사주는 정사일생이 시제사를 얻어 도축농막이다. 그러나 도축농막의 가장 꺼리는 연지에 신금이 합을 하니 사신합수 이렇게요. 이 격도 별격으로 추론해야 합니다. 정사일생이 사주 중에 사가 많아 사화가 주중이 없는 해수를 충하여 오면 해중의 임수관성과 간목 인수를 충출시켜 정일의 관과 인성으로 작용돼 규명이 되는 팔자입니다. 아주 좋은 사주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